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네. 여론조사, 거기는 진보 쪽이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지. 음. 여기는 보수 쪽이니까 또 윤석열 높게 해놨는구나.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여론조사는 막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음. 지금 윤석열 후보가 10%를 이긴다는 데도 있고 또 붙었다는 데도 있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궁금한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오늘 김준일 기자가 슈퍼 팩트 체커 김준일 기자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귀 쫑긋하고 눈도 번쩍 뜨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론조사 첫 번째 하나 보여주시죠. 네. 예. 좀만 키워주세요. 예, 좀만 키워주세요. 네. 자, 이거를 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ARS냐 전화 면접이냐. 그렇지. 예, 그거는 이미 많이들 아세요. 그러니까 ARS는 자동 응답이고 기계가 하는 거고 그렇죠. 전화 면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ARS는 전화 그 응답률이 5에서 한 8% 정도 돼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받자마자 끊는 거죠. 그렇지. 사람들이. 나도 벌써 딱 나오고 끊는데. 예. 그리고 전화 면접은 20% 정도 됩니다. 오, 높네. 높아요. 전화 면접은 말을 거니까. 말을 거는 게 있고 일단은 전화 면접을 그 면접원 분들이 이 약간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전략적이라고 합니다. 중년의 여성분들. 예, 왜 그러냐? 야, 엄마 생각나는 거야. 이게 우리 뭐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론조사 전화한 분이. 예, 전화 한 분이 그렇게 설득을 하면은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그리고 제가 지금 바빠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30분 후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진짜 그렇게 해요. 되게 무섭네. 그렇게 해서 언제 그래요. 괜찮으신지 해가지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ARS가 왜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자, 이게 보수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당이 높게 나와요. 자, 보수가 아니라 야당이 높게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는 ARS가 진보 쪽이 높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이게 뭐냐면은 네. 분노한 사람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ARS를 왔을 때 끊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지. 저도 진짜 바쁘거든요. 저는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바로. 근데 그거를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5% 대한민국 5% 다 8% 하나는 대로 누르고 막 이런 분들. 정치 고관여층. 어.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온몸이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아니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경향성은 분노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높게 정부에 나와서요. 대해서 분노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MBC에서 네. 그 여론 M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여론 M. 여론 M인데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 M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추세선이 앞서서? 나와요. 예. 아, 그거가 이해했어요.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울대 정치학과의 박종희 교수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그분하고 MBC하고 해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네.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윤석열이 8% 포인트 정도 ARS가 높게 나온다. 전화 면접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 전화 면접 다 평균 내보고 ARS 다 다 평균을 평균. 내보니까 8% 포인트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엄청 나요. 나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다라는 네. 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이제 해둘게. 해주시면 되겠다.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어. 두 번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랜덤 조사냐 아니면 가상 번호냐 두 가지예요. 랜덤 조사하고 가상 번호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차이가 나요. 자, 가상 번호를 하면은 네. 이재명이 높게 나오고요. 네. 랜덤으로 하면은 윤석열이 높게 나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상 번호는 뭐냐면은 이제 이 집 전화번호가 아니라 요즘은 무선 전화로 하잖아요. 휴대폰 다 갖고 다니고 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없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휴대전화를 90에서 100% 정도 해요. 그러면은 유선은 0%에서 10% 10% 정도 사이. 이 정도 얼마 안 사이예요. 되네. 예. 자,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통신사가 이통 3사가 네. 이 나이, 네. 거주지,
성별 뭐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암호화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가상 번호를 주는구나. 번호를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사람들이 사요. 그 여론조사 회사가 네. 하나에 16.4원입니다. 가격도 정확히 16.4원. 16.4원에 사요. 네. 그러니까 가상 번호를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상 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있어요. 알뜰폰이 빠졌어요. 아, 알뜰폰이 1,000만 명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000만 명 넘었어요. 네네네. 자 이제 이거 추정이에요. 이건 추론.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왜 알뜰폰이 빠지면은 이재명이 높게 나오느냐라는 거. 희한하네. 예. 뭐냐면은 네.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이 보통 60대 노인분들 그리고 20, 30대 젊은층에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아, 알뜰폰을 쓰는 분들은 예, 역시. 예. 저도 알뜰폰 씁니다. 그래요? 돈이 왜? 없어서. 왜 이래? 뭐 숨길 게 많아요? 왜? 아 그러니까 어.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알뜰폰이 빠진 가상번호로 이통 3사가 한 걸로 하면은 이재명이 높게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60대 이상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요즘에 젊은 층도 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지지율 높은 쪽이 빠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어차피 그 할당량은 채워요. 네. 이를테면 서울에 60대 남성이 몇 명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네. 할당량은 채우는 건 채우는데? 맞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층. 윤석열을 많이 지지한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추론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 일관되게 이게 저소득층 벌어져요.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가 아니라 이게 빠지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게 ARS나 전화 면접만큼 8% 포인트만큼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한 5% 포인트 차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상 번호냐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랜덤이냐? 랜덤이냐 IDD라고 보통 부르는데 랜덤이냐. 세 번째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무선 100%냐 아니면 유선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나온 건데 유선이 들어가면은 보수 후보 윤석열한테 유리하고요. 무선 100%면은 이재명한테 유리를 해요. 뭐 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왜 이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가 이런 나오냐? 결과 나온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이재명한테 유리하면은 이재명이 초박빙이거나 앞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윤석열한테 유리하면은 네. 윤석열이 한 10% 포인트 이상으로 오. 앞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6개 여론조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나왔던 이게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죠. 예,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자, 갤럽 여론조사 36.4 대 36.3. 36.3 붙었네 저건. 완전히 붙었잖아요. 네. 이게 갤럽이 어떻게 한 갤럽은 전통적으로 전화 면접을 합니다. 네, 알아요. 예, 전화 면접 전화 하죠. 면접하죠. 자, 근데 가상 번호를 써요. 전화 면접의 가상 번호. 그러니까 왜 가상 번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알뜰폰이 빠진 거네 그러니까. 알뜰폰은 빠졌으니까 어. 저기 전화 면접하고 가상 번호는 이재명한테 두 개 다 유리해요. 그렇지. 두 개 다 유리하네.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전화 면접에 일반적으로 가상 번호를 쓰느냐? 응답률이 가상 번호를 쓰는 게 훨씬 높아요.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을 전화 면접원 한 명 한 명 쓰는 게 돈이기 때문에 16.4원을 하나당 주고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그렇지.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하고 가상 번호하고 붙어 다녀요. 그러네. 예. 그리고 갤럽이 이제 세 번째가 그 무선 저거는 무선 87.5, 유선 무선 1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한테 유리합니다. 조금 유리한 거. 조금 유리한 거.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게 조금 저렇게 앞서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앞에 말씀드렸지 ARS냐 전화 면접이냐가 제일 커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일단 거예요.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니까 많이 붙어 있다. 자, 우리 두 번째 여론조사 보죠. 자, 두 번째 여론조사. 자, 전국 지표조사. 전국 지표조사. 자, 이거는 이거 역전했어. 이재명이 이겼어요. 어. 영국 지표조사는 MBS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개 여론조사가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하라는데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개가 맨날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MBS도 전국 지표조사도 전화 면접. 전화 면접.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이재명 유리하죠. 이재명 이제 유리하죠. 이해되네. 예. 그리고 가상 번호예요. 그것도 이재명 유리하죠. 이재명 유리하네. 자, 무선 100%입니다. 그럼 또 이재명 유리하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이기네.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야, 나오는 이것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사 이런 거보다 그게 중요한 거네. 언론사도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그건 네. 뒤에 영향을 네. 지게 의뢰인이 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미치는 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YTN이 의뢰를 해가지고 리얼미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게 있고 YTN이 의뢰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자 45.3 대 37.1 8.2% 포인트 차죠. 자 리얼미터 보면은 이거는 ARS입니다. 일단 리얼미터는 대표적으로 ARS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윤한테 유리하죠. 윤한테 유리하죠. 자 이거는 랜덤이에요. IDD.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윤한테 유리하죠. 윤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무선 90, 유선 10이에요. 아, 그것도 윤한테 그것도 윤한테 유리하죠. 윤한테 다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8% 이상 포인트 차이 윤석열이 앞서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또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건 뭐죠? 이게 PNR, 이게 뉴데일리 PNR 어저께 일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요. 자, 이거 제일 많이 나네, 이건 차이가. 예, 제일 많이 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PNR도 마찬가지입니다. ARS예요. ARS. 윤석열이 유리하고. 자, IDD예요. 그것도 당연히 윤석열이 유리하고. 그리고 무선 90, 유선 10 이것도 윤한테 유리하고. 이것도 윤한테 유리해요. 근데 저거보다 더 나죠. 리얼미터보다 더 나잖아요. 왜 나느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정치 성향 그 의뢰인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물어볼 때. 그러면 뉴데일리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보수네, 그러면 일단. 보수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뉴데일리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뉴데일리에서 의뢰를 해서 PNR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보에서 끊어버린답니다. 아, 뭐야? 그러고 이제. 자, YTN은 약간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정 뉴데일리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저 차이가 이제 거기에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네. 이거 완전 재밌네.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예요. 또 리얼미터. 예,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오늘. 자, 밑에 위아래 리얼미터를 보시면 돼요. 네. 자, 윤석열 45.2, 이재명 39.7. 예.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조금 좁혀졌죠. 조금 줄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조사 방법은 똑같고 ARS고 그다음에 그 저기 이제 그 뭐였죠? 그 갑자기 말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하여튼 그다음에 그 유선도 IDD고 유선도 10% 들어가고. 자, 뭐 똑같이 리얼미터는 ARS고요. 네네. IDD를 써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선이 10%, 무선이 85%, 무선 면접을 5% 넣었어요. 무선 면접. 예. 무선 면접을 5% 넣으니까 저 밑에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보다 차이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되게 재밌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ARS냐 전화 면접이냐 뭐 가상 번호냐 랜덤이냐 그다음에 저기 뭐 아까 유선이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근데 차이도 생각보다 많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턴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나온 KSOI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거. KSOI. KSOI.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KSOI가 보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RS로 하면은 랜덤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으로 하면은 가상 번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KSOI는 그 저거예요. 그 ARS인데 가상 번호를 써요. ARS인데 가상 번호.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ARS인데 랜덤을 쓰잖아요. 야, 이거 어렵다. 그러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긴 알뜰폰이 빠진 거네. 예, 저긴 알뜰폰이 빠지니까 자 ARS는 윤석열이 유리하고 그 가상 번호는 이재명이 유리해요. 그리고 무선 100%예요. 무선 100%.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그럼 이재명이 유리하죠. 이재명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저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걸 딱 보면서 제 설명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막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요. 그럼 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제일 그게 궁금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기 MBC를 딱히 홍보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여론엠이란 거 한번 보시면은 추세선이 보이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ARS 이를테면 전국 지표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이잖아요. 저거는 이재명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거를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너무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는 무조건 이재명이 좀 높게 나온다. 예, PNR이나 리얼미터는 윤석열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는 저거보다는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민심은 그 중간쯤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하고 뭐 리얼미터 혹은 뭐 KSY하고 이 중간 언저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윤석열 후보가 저는 3%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3% 포인트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저 여론조사 저도 보고 그 얘기를 저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아 도대체 근데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어디는 뭐 10% 이기고 어디는 뭐 붙었다 그러고 기사도 그거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3에서 5% 정도 현재 그냥 본인들의 그 정리로는 윤이 현재는 이기고 있는 거 예.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재명이 유리한 요소 이거는 윤석열이 유리한 요소 그 가운데쯤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예. 우리 지금 여론조사 저 앞에 지금 늦게 들어온 분은 도대체 화면이 왜 이러냐 지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여론조사 저거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우리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이렇게 어디는 차이 나고 어디는 붙어 있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채팅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일단 채팅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시 또 다음 얘기 갈게요. 맨 위로 갈게요. 네, 했고요. 여기서 할게요. 원더풀 킴님 좌우 가릴 거 없이 몸 안쪽 꽉 찬 직구 던지는 김준일님. 몸쪽 직구 많이 던지시나 보네. 예. 돌 직구. 가끔 맞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데드볼. 데드볼 나오니까. 데드볼. 예, 돌 직구 던져가지고. 네, 노바디님 최애 프로그램에도 오랜만에 라이브 들어왔습니다. 아유, 노바디님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예. 네, 리도라미님 똑똑이 김준일 아침부터 밤까지 쭉 팬이에요. 어우. 리도라미님은 감사합니다. 완전 예. 팬이시네요. 예. 야 오늘 아마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듯이 가르쳐주는 유튜브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제 보는 방법을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아까 한 3에서 5% 많으면 뭐 그 정도를 그래도 윤 후보 쪽이 좀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그 정도 차이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정권 교체 여론이 일단 그 인물론보다 LH 사태 이후로 일관되게 50% 중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정권 교체론이 정권 교체 여론이. 그러니까 네. 뭐 이거고 저거고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가해자 뭐 잘 모르 둘 다 이상한 놈들인 것 같아. 둘 다. 근데 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좀 많더라고. 그래 진짜 찍을 사람 그래요. 없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자기 그렇지. 어떤 네트워크에 갇히면은 잘 모르는데 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비율대로 나누면은 결국은 뭐 이제 정권 교체 여론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한 3% 포인트 자 정권 교체 여론이 한 53에서 55 나오잖아요. 그 정도 나오죠. 그죠? 예, 그 정도 나와요. 네. 자, 정권 재창출 여론이 37에서 뭐 많으면 40 나와요. 차이 많네. 한 15% 나는데. 15%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안철수 뭐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교체 쪽으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도 이재명이 선전하는 거야. 그러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정권 재창출 여론의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갔어요 지금.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예, 몇 퍼센트 뭐 어떤 거는 거의 그 정도 나오고 어떤 거는 뭐 한 3-4% 빠지게 나오지만은 30% 중후반이잖아요. 그렇지.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거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그걸 그대로 다 먹은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를 다 먹지 못하고 뭐 안철수도 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온전히 정권 교체론을 다 가져오지 못하는 거구나. 다 가져오지 못하는 현재 건데 여론조사로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재명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권 교체에 동조하지면은 이재명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실제 이제 다자 대결하고 양자 대결을 이제 같이 돌려보는 데가 그렇죠. 있거든요. 다자 대결일 때는 오차 범위 바뀐데 지난주에 저 YTN 리얼미터가 그랬어요. 네네. 양자 대결로. 양자 대결 때는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 다자 구도일 때 이재명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자 구도에서 손해 보고 그거는 정의당 그렇죠. 표가 사실은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그렇지. 한 5%가 거의 4-5% 거의 근접해서 진보 쪽이 4-5% 정도가 정의당 쪽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기 안철수 거는 한 6대4 정도로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지금 6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이 좀 더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저는 한 80%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 구도가 일단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상정 그렇죠. 후보가 맞아요. 완주를 할 가능성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술 먹고 누구를 막 폭행하고 막 갑자기 그렇지. 뭐 어마어마한 어. 그런 그 무슨 한 방에 끝날 만한 일. 백주대 낮에 술에 만취가 돼서 갑자기 유권자를 어. 폭행한다든지 뭐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이 돼도 사실상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정권 교체 쪽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이제 착각이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자, 2012년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표가 박근혜 51.6대 문재인 48 나왔거든요. 그렇죠. 초박빙이었지. 예, 초박봉이었죠. 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41%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심상정이 6.1%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자, 두 개를 합치면은 47이에요. 그러네. 자, 진보가 영끌을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47에서 48이라는 얘기예요. 탈탈 털어서 다 탈탈 모아오면. 털어서. 그러니까 진보는 근데 이제 이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전향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조국과 부동산 사태로 다 이제 떨어져 다시 나갔는데 일로 왔어. 민주당이 착각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착할 것이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는 조국을 옹호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수 우위로 아니 진보 우위로 가는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진보가 딸 끌고 모으면은 47이에요 지금. 그거를 양자 대결에서 무응답층 10%를 그거를 그 지지율대로 딱 나누면은 지금 딱 47% 나옵니다 이재명이. 야, 대부분 재밌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그렇지. 대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전두환 찬양하고 야, 너 깜짝 놀랐어. 박정희 찬양하고 막 정부 까고 막 방역으로 올해도 깠죠. 막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쪽을 좀 가져와야 된다. 이게 너무 절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마 그 지금 뭐 우리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재명 후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낫다니까 화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 하나 저희는 그냥 분석인 거고요. 그래 저도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 소위 뭐 전두환 그 옹호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를 곱씹어 보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도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다른지 봤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의 그래도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저거 5.18 다 잘못했지만 정치 쪽으로는 좀 잘한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방송 보다가 오늘 쓰러졌는데 웃겨갖고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 경제를 잘했다고 하면 괜찮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에 대한 옹호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쪽 편은 안 되냐 저쪽 편은 근데 저는 그냥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좀 뼈를 때릴 뿐이에요. 뼈를 많이 때리지.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굳이 이제 좀 옹호 쉐드를 좀 하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을 했다. 탐저 호황이 있었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경제를 잘 살렸다.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윤석열은 정치는 잘했다. 사람을 잘 썼다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이잖아. 12.12 쿠데타와 5.18을 빼놓고는 정치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또 붙인 거는 다 경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권한에.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뭐죠? 삼천교육 때도 잘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부가적인 해석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에 이를테면은 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하나 단어 하나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흑인들끼리 만나면은 야 이 깜둥아 니거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야 니거 뭐야 이 깜둥아 말아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동양인인 저나 백인이 그러면은 이제 칼 맞습니다. 총 나오거나 칼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에서에 대해서는 기준이 진보에서는 엄격한 뭐 거예요. 전두환의 뭐 경제 부분은 잘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걸 보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제가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은 어쨌든 그동안 전두환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는 그겁니다. 저기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내가 우리 당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차피 다 아실 거야, 알 거야라고 해서 이제 툭 던진 거고 저기는 지금 그 뿌리부터 해서 석고대죄를 30년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 잣대가 다를 것이다라는 이재명과 뭐 이게 계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되게 놀랬거든. 그 발언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뭐 전두환 뭐 비석 밟고 맨날 뭐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뭐 사실 그리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뭐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뭐 박정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뭐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다 뭐 그냥 뭐 이건 잘했고 해서 저는 이번에 뭐 5.18 그 단체 쪽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해요. 제가 방송에서는 방금 TV조선에 이제 하고 왔는데 TV조선 방송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를 쉴드 쳐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한 거는 뭐 잘한 거다, 잘못한 건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방송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쉴드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 편으로 해줘야 돼. 이쪽 편 몫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네. 내가 까면 안 되는 거야. 하긴 T조에서 예전에 수빈이가 저쪽 편이라고 나왔는데 자꾸 이재명 까가지고 한참 못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뭐 잘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균형. 그 방송에서 원하는 거는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면서 그렇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까 전에 댓글에 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왜 이거에 분노 안 하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 제가 아는 분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보신 분인데 분노합니다. 저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이 있어요.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있을 수 있지만 전두환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떤 역사관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재명 후보 보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하는 건 뭔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 요즘에 너무 사실 중도 공략하고 표심 따라가고 또 이 여론 좀 안 좋으면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꿈꾸는 대한민국 도대체 뭘까? 이제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 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다 했거든.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 얘기 듣고 안 되겠다 이거는 막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아니 기본소득 뭐 이제 국민이 원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저는 기본소득을 한번 정책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지. 갑자기 기본소득 까고 국토부에서 안 하겠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리고 또 기본소득 후퇴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안 하겠다고 한 게 안 하고 또 그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요즘에 사실 전두환 발언도 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저는 철학이 없지는 않은데 철학이 있어도 그거를 숨기나? 숨길 수가 있는 게 권력욕의 화신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권력욕의 화신. 권력욕의 화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장점도 많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선 후보까지 왔지. 장점이 그러니까요. 없으면 어떤 모르겠어요. 행정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죠. 다만 누구나 다 단점이 있듯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측근들에 그렇지. 대한 우려들, 비리 우려 뭐 이런 게 저희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진 가장 큰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 맞아요. 네. 우리 여론조사 얘기하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 광고 보고 와서 또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